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부정선거 밝히는 게 더뎌져 가지고 걱정이 많으시죠? 한성천 전 천관이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은 참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진짜 오래전서부터 싸우시고 중앙선관위도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쫓겨나시고 이러셨는데 저희 이봉규 TV에도 벌써 한 5년 됐어요. 5년 전서부터 인터뷰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셨는데 한성천 위원장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걸까요? 지금 이 부정선거가요. 예.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2002년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노사모가 제3자연 선거운동을 했지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어요. 네. 한나라당은 그걸 취하해버렸고 네. 민간인이 한 사람이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어요. 네. 그것을 대법원이 완전 묵살시켰어요. 묵살시켰다면은 뭐가 하면은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고 심리를 하지 않고 네. 완전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아예 공명선거라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예. 대법원이 한 조직이니까 선관위하고. 예, 이제 그래 보니까 그 판결문이 사건 번호가 2003 수 26입니다. 네. 그거는 완전 허위 판결문입니다. 그때 이미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미 대법원이 정치권에 그대로 하수인이 됐어요. 그런데 국민들만 모르고 있죠. 그래 되니까 그 부정선거 시스템이 계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대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를 했으니까 바꿀 필요 없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2002년부터 했다면 그 중간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되고 예, 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됐는데 그것도 부정선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거예요. 부정선거 정확하게 하면 선거 부정입니다. 예, 선거법은 전부 선거 관리하는데 전부 절차를 규정해 놨어요. 예. 그 절차를 다 위반한 선거 관리였어요. 그러면 그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절차를 다 위반한 거다. 예, 다 위반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2003 수 26 예. 선거 무효 소송 판결문을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법 절차 선거법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을 전부 다 맞다고 대법원 판결문에 판결을 해버리니까 선관위는 그 부정선거한 행위를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차 위반이라는 게 뭡니까? 절차 위반이 뭡니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일단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1년 번호를 떼고 투표용지를 주는데 네. 그 투표용지 1년 번호를 투표지 안에도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거인한테도 1년 번호를 줘야 돼요. 네. 그러고 선거인이 지 투표지니까 지가 네. 기표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관리할 자유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지금 한성천 위원장이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에. 독일에는 이미 옛날부터 그냥 하고 있고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네. 내 선거권은요. 내 선거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내 투표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 선관위 자체가 표를 바꿔치기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선관위가 이때까지 투표용지 관리를 위반해 왔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또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사전투표 있지요. 네. 사전투표 설치소에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있잖아요. 예. 발급기 선거법 자체가 선거법 입법 부진정 위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구멍을 뻐끔 뚫어놓은 불완전한 선거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148조예요. 사전투표 설치 규정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 158조 사전투표라는 또 규정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말도 많은 사전투표 2항 158조 2항에 보면은 우리가 사전투표하려고 하면 신분증 파일을 보관을 합니다. 네. 확인하고 투표용지가 나오니까 그 파일을 지금 선거 규칙을 바꿔가지고 선거일로 30일 이후에 삭제하도록 했어요. 네. 그것은 일반 선거일날 투표하는 선거인 명부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형평성 평등권 위반이에요. 네. 똑같이 임기중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그건 30일 후에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거 소송이 진행되면은 그거를 삭제해버리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순이고 평등권 위반이고요. 또 사망은 뭡니까? 그 말도 이번에 말이 많았던 인신할인 사망 자체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 용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을 딱 날인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거를 선관위는 규칙을 만들고 인신할인하는 걸 했어요. 그거 자체가 규칙 선거법 규칙 위반이에요. 위반이고 그다음 상황에 가면은 사전투표 관내 모두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다음 5항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4항하고 5항이 또 뭡니까 충돌을 한다 이거죠. 예, 이제 그래 되니까 해킹 조작이 아주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투표 참가는 원칙을 위반하게 됐어요. 왜냐면 관내 사전 투표는 그러면 맨투표용지를 넣으니까 투표가 끝나고 나서 투표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관내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우측으로 접수를 하고요. 그걸 보면은 158조가 2항부터 3항, 4항 전부 다 선거법 헌결 위반이에요. 그러면 헌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2002년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사전투표는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됐어요. 네. 개정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개표장에서 투표 참관인 수 있잖아요. 네. 예, 투표 참관인을 정당별로 6인 이내에 신고하게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표장에 가면은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반에는 처음에는 계안부, 한 반에 보면은 계안부, 그다음 개표기 운용부, 그다음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소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한 개 반이에요. 반이 딱딱 때가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개 반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1개 반에 한 명의 참관인이 투입됩니다. 네. 그 6사람이 6반에 투입되고 나면 나머지 14개 반은 참관인이 없습니다.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그런 예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창간을 했는데 일부가 창간하는데 흥결이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를 대법원에서 무효 선언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 법 적용도 원칙 적용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우리나라 대법원 재판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심리를 거부하는 가서 심리를 안 하고 엉뚱한 행동을 지금까지 선거 무효 소송하면서 해왔어요.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선거 부정 사건으로서 이거 사실은 부정 선거보다 더 엄한 그 벌칙입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무효예요. 당연 무효 사유가 지금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선거 부정하고 부정선거하고 그게 뭐 다른 겁니까? 선거 부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선거 관리를 위반한 거고요. 네. 부정선거 안에는 그 선거 부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후보자가 위반한 선거법 위반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정당이 선거법 위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이 제3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서 위반한 또 행위가 있고, 이렇게 부정선거 안에는 한 5가지 정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선거 부정이 제일 엄합니다. 그건 뭐 당연 무효입니다. 이거저거 묻지 않고 무효입니다. 그거는 이거저거 묻지 않고 하는 무효를 20년 동안, 22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러면 양식 있는 법조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 양식 지금 있는 사실은 양식 있는 법조인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22년 동안 한 명도 없을까요? 예? 한 명도 없을까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너무 말로 빤스 바람에 광화문에서 미친 사람처럼 폭로를 했을 거예요. 그런 법조인이 없잖아요. 아니 저 중앙선관위의 노조위원장을 하신 한성천 위원장도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을 법조인이 전부 모른다는 거예요? 법조인 모릅니다. 법조인 모르고요. 제가 선관위 근무했잖아요. 네. 선관위 위원장 선거법 하나도 몰라요. 모르고요. 요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뭐라 했습니까? 기자 질문에 부정선거 있습니까? 하니까 대표 창간을 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였습니까? 창간이니 그래 많은데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 했는 거야. 현실 모르는 진짜 어디 저거 법원 동료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나쁜 동료들을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국민들한테 내뱉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저만큼 많이 알고 있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투쟁해도 됩니다. 그런 무식한 대법원장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부정선거는 밝히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는 국민이 밝혀야 됩니다. 국민이 아 이거 언제서부터 국민이 밝히라고 그러는데 국민이 국민이 무슨 어떻게 그게 아니고요. 네. 국민이 전략 전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이요. 국가기관처럼 우리 국민총연합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상시 국가기관처럼 집행이 계속 끊임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 놓고 하면 이깁니다. 국민이 대부분 이깁니다. 정권도 빼앗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국민이 협력을 하고 그 단계까지 못 올라간 것이에요. 그것도 서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서로 배우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은 전쟁도 이기고 경제 성장도 했고 민주화 발전도 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 전술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 명인데 전략 전술을 한성천 위원장 말고는 한 명도 5,299만 명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그런 단체를 만들다 해가지고 제가 많이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의외로 그걸 모르고 그런 논리를 모르더라고요. 이제 보통 모르는 사람도 조금 예리한 사람 같으면은 국가기관 보세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세금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보수 총연맹, 촌연합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수라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들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1,000만 명이 10,000원씩이라도 계속 협의를 내주면 뭡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집행부가 계속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국가기관처럼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맹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을 앞서고 모든 언론기관을 앞서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쉬워요. 쉬운데 이제 쉬운데 왜 못했을까요, 여태까지?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의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높은 그런 그 뭡니까? 협력체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욕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못 왜 만들고 안 있고. 될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참 아쉬워요. 아쉽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그 단체가 만들어져야 국가를 견제하고 언론을 견제하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절대 썩지 않게끔 갈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